이런 물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위험해요. 건축 불가능합니다. 이거 신축 행위 하시겠다고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차라리 보증금을 날리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노후의 꿈인 다가구 물건, 그 중에서도 괜찮은 다가구 물건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물건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미 낙찰이 된 물건인데도 제가 굳이 이렇게 나와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흔히 다가구나 혹은 근린주택을 취득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은퇴를 준비하면서 취득을 하고 나중에 이 물건으로 월세를 받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다가구들 혹은 근린주택들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시청하시고 이런 물건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이 힘드시면은 저희 부동산 이인자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강의를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상담을 신청하시고 한번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일대를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왼쪽 편으로는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건물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그리고 정면부에는 이제 마리오 아울렛이 있고, 여기 주변으로 지금 굉장히 좀 낡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보이는 이 GS부터 여기가 준주거 지역입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 상당히 좋은 땅이긴 합니다. 그 상당히 좋은 땅에 있는 근린주택이 나와서 물건을 한번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2인자, 여기 땅만 보면은 정말 좋은 땅이에요. 여기랑도 가깝고 여기 주변에 보면 전부 대형 빌딩이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돌고 있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작은 샛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땅이고요. 차가 지나다닐 면적은 되어 보이진 않죠. 트위지 정도면 아마 트위지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넓지 않습니다. 물건지는 요거예요. 자, 우선은 저희가 볼 물건은 이 물건입니다. 여기 근린주택이 경매로 나와서 이 물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내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마 불법 증축이나 그런 각종 행위들이 좀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신축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신축을 하더라도 상당히 과도한 비용, 단가가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앞서 왔던 저 작은 도로 보이시나요? 저 작은 도로가 국가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건축을 할 때, 즉 신축,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선을 후퇴를 해야 됩니다. 건축선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소한 지금처럼 사람이 지나다니는 저런 좁은 도로가 아니라 적어도 4m 정도의 도로는 확보를 해라. 그래야 차가 지나다닐 수 있으니까, 즉 이 도로 기준, 도로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2m를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2m만큼 잘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몇 평짜리 땅인가요? 지금 이 땅은 토지 면적이 49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49평 기준으로 했었을 때 2m를 후퇴하게 되면 어느 정도 토지에 대한 면적이 손해를 보냐 측정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10평 정도 토지 면적을 손해를 봅니다. 50평 땅 중에 10평이라는 토지 면적이 건축선이 후퇴되면서 없어진 겁니다. 이거 정말 크거든요. 50평 땅 위에 건축행위 하는 것과 40평 땅 위에 건축행위 하는 거, 이거는 뭐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정말 큰 차이가 있겠죠. 도로가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땅들을 지목상 도로가 아닌 현황상 도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땅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땅이지,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것인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의 땅이고 이미 지목이 도로기 때문에 건축선을 좌우로 해서 총 4m 후퇴를 시켜야 돼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 49평 땅에서 10평 정도가 빠진다. 그러면 토지 면적이 39평입니다. 39평 위에 건폐율 60%, 건폐율 같은 경우에 토지 면적 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얘기를 합니다. 이 건폐율도 60% 적용하면은, 즉 24평 위에 건축행위를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단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새로운 신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말소돼 있는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건축주가 위반 건축 행위를 하면서 과태료를 내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느냐? 이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내 땅이 10평이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건축물을 리모델링 혹은 증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불법 행위를 했던 겁니다.
이런 물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정말 위험해요. 건축 불가능합니다. 이거 신축행위 하시겠다고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차라리 보증금을 날리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저희 실전 투자반 수강생분이 가지고 오셔서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수강생분한테 이런 물건 위치도 괜찮고 주변에 인프라도 좋고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냐? 이런 제한 사유 때문에 내 땅을 10평 이상 손해를 봅니다. 건축행위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남은 방법은 리모델링인데 그랬었을 때는 수익률이 극명하게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퇴 위해서 다가구 이런 근린주택 월세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각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건을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들어가신다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런 토지가 있고 중간에 이런 이상한 도로가 있다, 혹은 도로가 굉장히 좁다, 4m 도로가 안 돼 보인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저희 2인자에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2인자, 저기 뒤에 있는 건축물도 이제 신축행위를 할 때는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건축선에 맞춰서 건축물 후퇴를 다 해야 돼요. 신축 안 하겠죠. 저라도 신축 안 합니다. 내 땅이 50평에서 10평이 날아간다는 거 20%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평당 토지 단가가 3천만 원이더라고요. 3천만 원, 10평 없어지면 벌써 3억 날아간 겁니다. 10평이면 3억이 벌써 내 땅을 손해를 본 겁니다. 근데도 그걸 모르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 물건을 낙찰받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들어가셨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바람직한 이 다가구 경매 물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희 세미나를 참석을 해주시면은 다가구 물건 추천이나 혹은 물건에 대한 상담,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상담들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희 2인자 사무실에 방문을 해주시고 상담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퇴, 노후자금, 다가구, 이런 근린주택으로 노후를 안락하게 꿈꾸시는 분들은 저 부동산 2인자 안주루 멘토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줄 요약: 이 토지 위험하다, 이 물건 결코 좋지 않다, 이 물건 신축행위 불가능하다입니다. 다가구 명도도 여러분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명도가 힘들면은 이런 것들도 저희 부동산 2인자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방문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런 오래된 구축 다가구나 근린주택을 사서 신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벨롭에 대한 공법적인 측면을 공부를 하시고 투자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찰받고 오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그렇게 명확하게 보증금 100%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거 저도 불가능해요. 이거는 약간 동전 던지기 같은 거거든요. 근데 공법은 공법인데 입지도 괜찮아 보여요. 확실히 좋은 입지인데 낙찰 그 자체의 값어치는 하는 물건인지 궁금해요. 저라면은 만약에 이 물건을 제가 낙찰받는다, 저는 이런 물건 안 들어갑니다. 새도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새는 잘 나가겠죠. 물론 리모델링 해서 갈아엎으면 새는 잘 나갈 겁니다. 근데 거기뿐이에요. 근데 이 정도 크게 14억이면 건물 자체를 14억에 가진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14억에 가진다, 건물주가 된다, 물론 나쁘지 않죠. 여기 입지나 모든 것들은 완벽해요. 너무 좋거든요. 뒤쪽으로 이미 다 오피스텔 다 되어 있잖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게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신축행위를 해서 다가구로 올리고 근린주택을 올린다,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건 불법 증축물입니다. 저건 위반 건축물 등재점에 아마 이행강제금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공법적인 사항들 다 감안한다면은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요? 만약에 제가 이 물건의 입찰가를 산정했었으면 그냥 단순하게 토지 가격만으로 산정을 해서, 제가 앞서서 한 평당 3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9평입니다. 그냥 50평으로 잡고 계산했을 때 12억 아래로 받으셔야 됩니다. 12억 아래로 받으셔야지 그냥 토지 가격만 딱 해서 받으신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싸게 받아야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봤자 신축하면 24평인데. 그렇죠. 신축하면 24평 위에 건축행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폐율이 있잖아요.
건폐율 위에 용적률을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부동산 2인자. 여러분들이 노후를 안락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다가구나 근린주택에 관심이 많은 것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2인자에서는 그런 댓글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다가구 물건에 대한 강의는 없나요? 혹은 근린주택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안락하게 노후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의 문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강생에게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법적인 측면을 배우려면 기본적으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물건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동안에 정말 좋게 보였던 여기 지역이나 여기 주변의 인프라나 역세권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안락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 2인자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2인자 안진우 수석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